이렇게 5명이고요. 주제는 R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 분석에 대해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소개해주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 및 인력 중점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동향을 분석한 셀럽5 조입니다. 저희 조의 팀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팀장 박지은, 그리고 김승혜, 김재영, 김명규, 장인선입니다. 명규님은 엔지니어로서 웹페이지 제작과 디자인을 맡았고 오늘 발표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4명은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시각화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함께 나눠 맡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3가지의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프로젝트 개요, 기술 아키텍처, 데이터 분석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서는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목표, 기대 효과, 프로젝트 절차, 개발 언어 및 사용 프로그램,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빅데이터 수업을 들으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동향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2018년 새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전이 있는데 먼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 진흥, 일자리 창출,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을 유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활성화되면 기반이 다져질 것이고 경영 환경의 격차 해소를 통해 엔진을 확보하면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여 성장하는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 및 자격증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한다면 저희는 시각화와 인사이트 도출이라는 기대 효과를 생각하였는데 시각화는 먼저 웹과 보고서를 통해 저희의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였고 추후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 마련에 저희의 인사이트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먼저 주제와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크롤링하였습니다. 총 8개의 테이블에 약 2만 개의 기업, 8만 명의 인력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 정책을 파악하고 관련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시사점에 기반하여 정책 제안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 결과는 웹사이트를 통해 시각화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배운 자바, 자바스크립트, HTML 등 언어들을 사용하였으며 DB 구축을 위해 SQL을 사용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HTML5, CSS3, JSP 등을 사용했습니다. 저희의 전반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기초 통계 및 시각화 작업을 수행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수정 단계를 거쳐서 모델을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검정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네, 다음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사용한 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한 뒤 MVC 디자인 패턴, 시퀀스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 순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기능적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다이어그램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적 요구사항을 수술합니다. 먼저 사용자는 저희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게시판 기능을 이용 가능한데요. 게시판 기능은 로그인 기능이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include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 기능도 이용 가능한데요. 갤러리 기능에서 원본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원본 뷰는 선택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extend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주는 데이터 분석 기능은 데이터 전처리, 플롯 이미지 생성 기능 등인데 이것 역시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저희는 항상 사용자별로 정보를 제공해서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 결과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include 관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 정보 역시 제공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보고서 뷰어와 차트 뷰 역시 선택적으로 기능이 됩니다. 다음 저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사용한 MVC 디자인 패턴입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을 받으면 기존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핸들러 매핑을 통해 알맞은 컨트롤러를 불러오고 핸들러 어댑터가 해당 컨트롤러를 실행시켜서 해당 컨트롤러는 뷰 네임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뷰 리졸버를 통해 알맞은 뷰를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MVC 디자인 패턴은 비즈니스 로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실제로 실현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뷰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면 컨트롤러는 서비스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제공해주는 데이터 분석 관련 메소드를 실행하면 웹 R 컨트롤러를 이용해 R 컨트롤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R 커넥션 서비스에 이 파일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메소드를 호출시킵니다. 그러면 R 커넥션 서비스를 통해 R이 코드를 실행해서 이미지를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그것을 셀렉트해서 불러와서 뷰에 보여주는 형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저희 웹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배치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통신을 하고요. 데이터, 멤버, 그 다음에 분석 관련 컴포넌트들로 홈페 서버에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분석 도구인 R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저희 데이터 흐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픈 API를 활용하여 기업 2만 개, 인력 8만 개의 데이터를 크롤링하였고 정제, 파일화 과정을 거쳐 데이터 수집을 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의 주 분석 시각 도구인 R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분석 주제에 맞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 주로 결측치, 이상치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원하는 열과 열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재구조화 과정을 거쳤고 본격적으로 데이터 변수를 탐색한 후에 알맞은 통계 기법을 선택하여 시각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프트웨어 시장을 살펴볼 텐데요. 왼쪽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자료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 16년에 지속적으로 약 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볼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은 저희가 그 기업 매출액 성장률을 데이터를 산출해 보았는데요. 위쪽의 빨간 추세선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고 아래쪽은 2007년부터 2016년 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위에 빨간 추세선이 수익성 개선을 좀 더 잘 반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장 동력은 무엇이고 한계 요인은 무엇일까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한계 요인을 살펴보겠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격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97%인데 매출액은 대기업이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집한 폐업 기업 리스트를 통해 82개 중에 98.8%가 중소기업이었고 나머지가 대기업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균형한 피라미드 형태를 통해 저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영 환경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짚어보겠는데 바로 유지관리 요율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유지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서비스 대가 산정 기준이 바로 유지관리 요율인데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100만 원인데 유지관리율이 15%다 하면 매년 15%를 유지관리의 대가로 돈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별로 유지관리율의 분포도를 살펴보았는데 왼쪽 중소기업이 대체로 8%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대기업이 약 54개 정도로 12%가 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지관리율은 2016년 15%로 권장을 하였고 또 2022년에는 20%까지 늘리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인데요. 따라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하고 연구개발의 제한 요인인 이 유지관리율을 적정 가격을 주었을 때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나 개선이 될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은 약 0.02% 정도 매출 상승 효과를 보았고 중소기업은 0.16%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중소기업당 평균 1,200만 원의 매출이 올라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정률은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다가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저희는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성장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분석에 앞서 변수들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알 수 있는 CAGR 지표는 여러 해 동안의 성장률을 기업 평균을 이용해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값입니다. 저희 데이터에는 성장 지표의 CAGR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가공하여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한 뒤 데이터를 재구조하고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업의 재직자들 평균 근로기간, 상위 직무자 비율, 5년 이상 근무자 비율이 성장 요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위 직무자 비율은 커리어 패스 탑 직무로 선정된 높은 경력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무를 말하는데요. 이런 아키텍트, 컨설턴트, 분석가 이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간 힘을 뽑아서 데이터를 병합하고 매칭시켜서 새로운 지표를 생성했습니다. 근로기간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지표를 생성했습니다. 앞에서 만든 세 가지 변수와 추가로 연구개발비, 매출액 등 총 10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P값이 0.05보다 작은 값들은 근로기간, 상위 직무자 비율, 매출액, R&D임을 알 수 있습니다. P값이 0.05보다 작으면 95%의 확률로 유의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이 유의미한 성장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모두 경제적 지표가 아닌 인력 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직장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계 모형 결정 개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모형을 찾고자 다른 방법으로 회계 분석을 한 번 더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매출액 증감 요인입니다. 요인 분석입니다. 전년도 R&D 금액과 전년도 매출액을 포함한 5가지 변수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진 선택법으로 변수 선택 결과 전년도 연구개발비와 전년도 매출액이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앞선 분석과 달리 결정 개수가 0.76으로 추정한 회기선이 실제로 관측된 표본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연구개발비는 매출 증가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분석을 종합해보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인력 부문의 유의성을 보아 고숙련자 유입에 힘을 쓰고 직원들이 기업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경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성장률 증가 요인 분석에서 인력 데이터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크롤링한 데이터에서 인력 정보 같은 경우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에 개인의 번호를 부여하여서 비식별화 조치를 한 뒤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우 규모별 격차가 큰 반면 인력의 경우에는 성별 격차가 많이 큰 것이 새로운 특징이었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소프트웨어 인력의 경우 타 산업과 비교하여 인력 부족률이 매우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타 산업의 경우 인력 부족률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소프트웨어 인력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인력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잡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직무에서 미채용 사유를 알아보았는데 전공자의 전공 역량 부족을 1위로 꼽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력의 경우 전공 비율이 약 74%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진입장벽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비전공자의 채용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역량을 갖춘 지원자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IT 직무 진입 이후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직무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비전공자 비율은 약 22%에 그쳤는데 저희는 상위 직무로 갈수록 전공자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오히려 전공자의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IT 감리원과 프로젝트 관리자 등의 직무의 경우는 오히려 비전공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이런 인력을 이용하여 한 고급 인력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탐색을 하다가 교육 및 자격증이 새로운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 및 자격증 데이터의 경우에는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이름과 취득 시기 이런 식의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및 자격증의 이름을 가지고 불용어, 공백 등의 문자를 제거하여서 형태소 단위로 문자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워드 카운팅을 진행하여 상위 집계된 단어를 이용하여 분류 체계를 생성하였습니다. 분류를 한 뒤 자격증 취득 패스에 대해서 패스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격증 종류별 자격증 취득 나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평균 2년 정도의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취득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공 지식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시기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보안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자격증 같이 취직 직전 전이나 경력을 쌓기 전에 취득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시기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을 통해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금메달을 따다라는 의미는 속된 말로 약간 시험을 빨리 치고 나온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직무의 경우 퇴직 연령이 타 업종과 비교해서 많게는 10살, 적게는 5살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퇴직 연령이 낮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역량이 중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IT 이슈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수를 분석해 보았는데, 자격증 취득수가 IT 이슈를 반영하여 그대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5년과 2008년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이슈이던 시기인데, 당시 개발 방법론 관련 자격증인 보안, 감리사,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보고 소프트웨어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들이 트렌드에 따른 지속적인 직업 역량 개발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40에서 50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은퇴 이후에도 IT 직군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충분함을 알 수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교육의 기회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가트너에서 발표한 IT 10대 기술을 보면은 2011년과 2012년에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도별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의 순위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2011년 이후로 이 4가지 기술의 교육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여기에서도 기업의 규모별 교육 시기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몇 년 정도 늦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교육 횟수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작은 수치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기업 규모 간 인력 기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위한 일학습 경영제 등 좀 더 인력 기술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이와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기업은 성장 동력 재정화, 요율에서 적정 유지관리율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와 경영 환경 개선 및 R&D 투자 증가를 통한 수익성 증대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인력 쪽은 역시 교육과 자격증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사람들과 소프트웨어 산업이 더욱더 개선된 환경으로 이어졌음을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영상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로그인 기능입니다. 회원가입 기능도 당연히 구성되어 있고요.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해도 일반 사용자들도 이렇게 구현한 웹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기능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저희는 회원별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이 작성한 구성 리스트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 또한 이렇게 제공을 해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그래프들을 이렇게 기업 규모별표 트렌드, 연도별표 순위, 수요 순위 이런 각각의 그래프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으로 하는 R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CSV 파일을 업로드가 가능한데요. 업로드한 다음에 삭제 역시 가능합니다. 파일을 선택하면 이렇게 제대로 된 선택이 되는지 확인으로 출력이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CSV 파일을 요약해주며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테이블을 출력해줍니다. 다음으로 R 코드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통해 플롯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데이터를 선택 후 다음 단계를 눌러서 변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전처리 코드에 ggplot2라는 라이브러리를 미리 실행시켜 주고요. 그 다음 플롯 생성 코드를 입력한 뒤 생성할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시각화를 하면 이미지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행된 R코드 역시 그대로 출력되게 해놨고요. 생성된 이미지는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실행했던 코드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나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할 때는 발표 자료를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발표할 때는 그 앞에 청취하는 사람들 그거는 조금 나머지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잘한 것 같고 그 여러분 팀만 그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불러주셨는데 다른 팀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잘했어요. 잘했고 여러분 결국 데이터 분석보다는 프로그래머 쪽으로 많이 취급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팀은 프로그램 분석에 걱정을 좀 했는데 했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사항은 없으세요?